사실 기초 학생들한테 라이트 설명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이제 라이트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저거 하는데, 사실 어디부터 설명하고 어디가 다 갖춰줘야 될지는 되게 모호한 게, 그냥 설치해서 이 라이트가 이렇게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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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한 10번 하면 좀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기는 해. 되게 애매해. 그래서 라이트도 보면은 막 종류별로 선택하는 거지만, 이거는 사실 뭐 학생들한테 좀 접근하기 쉽게 빼려고 방식을 설계했을 뿐이지, 정확하게 이 명칭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이라서, 좀 더 이런 것을 가지면 학생들이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이 하는 거라. 크다. 재미가. 자, 라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종류로 한 4가지 타입을 봤어요. 라이트 타입에 대해서 봤는데, 라이트 타입에 있는 각가지에 대한 내용들은 동일값이에요. 속성들은. 왜? 라이트는 하나니까. 다만 이제 속성을 정리할 때 거리 형태라든가 빛의 색이라든가, 그다음에 얘가 이제 빛의 어떤 성질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만 차이가 나는 것 뿐이라서, 다이렉션 라이트 기반으로 이제 한번 슬쩍 정리를 해볼게요. 속성을. 자, 스카이는 이제 배제합니다. 또 배제하고요. 다이렉션 라이트를 선택해서, 자, 요거는 이제 위치상으로 어떤 값을 가지든 여기서는 이제 빛의 형태는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각도를 이미 지정한 거라서, 그리고 큰 거리에 있는 거라서. 자, 속성은 여기처럼 보이는 요값이야.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쭉 내려갔더니 바로 그림자 있어.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 그려주지. 자, 이 그림자를 그려준다는 것은 뭐 그림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180도, 라이트가 가지는 180도 이후로 쉐이딩이 먹은 그 역할에 내 몸에서 이제 어두운 쪽 빛과 그림자 중에 그림자 형태를 유지하는 값이라서, 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림자에서 보면은 4가지의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 첫 번째, 이제 초반에 나왔던 제작은 섀도우 맵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맵입니다. 그래서 섀도우 맵의 속성을 이렇게 쫙 가보시면은 요 밑에 섀도우 맵 파라미터스라는 게 있어요. 가지고 있는 요 기반. 렌더링을 좀 조건해서 보면은 훨씬 더 좋아요. F9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현재 바이오스 값이라는 부분이 있고, 사이즈, 그 다음에 레인지라는 부분을 해서 샘플 레인지 관련된 항목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바이오스는 이 면에서 라이트를 받을 때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시면은 요 면의 형태를 하나 복사를 해서 제가 보면은, 자, 어디 갔지 이거? 여기 복사해서 보면은, 자, 바이오스 하면 0값으로 지원을 해볼게요. 이번 거 0값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약간 안쪽으로 더 들어갔죠. 여기 보시면 출발지가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바이오스라는 값이 사실 빛에 여기 바운스가 되면서 빛몰림이 좀 살짝 생기는 부분들을 가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여건들, 부드럽게 처리하는 여건들을 제공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쪽은 사실 0으로 쓰기에는 좀 모호해서 조금 각도에 뭐 0.2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효과적으로 좀 좋아요. 살짝. 두 번째는 이 사이즈입니다. 이 사이즈에 이 텍스처를 넣었더니 사실 뭐 애매해. 그죠? 이 꼬불꼬불한 거 맞나요? 아닐 것 같아요. 그치? 해상도에 있는 규칙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1024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요거를 512일 때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 자, 그러면 256일 때 어떻게 나오냐? 어때요? 큰 입자가 지정이 되죠. 그럼 얘 입장에서 2048 쓰면, 그렇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지 해상도를 근간으로 해서 매칭돼서 보면은 여기 값도 그렇고 출발지부터 해서 바이오스 0.2 값 지원을 했지만 여기서 0값 지원을 해보면 저거조차도 많이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해상도가 좋으면은 좋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 렌더링이 느려져. 여튼 간에 더 선명한 텍스처를 위해서 확실하게 이제 크기를 지정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미지 말고 메쉬의 각도를 측정해서 그 메쉬를 그대로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식이 여기 보면은 레디오시티, 레이트레스로 요걸로 하게 되면은 이미지 기반이 아니라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레이스라는 값으로 지정이 돼요. 어떻게 보면 해상도를 저장하는 값이 없죠. 쉽게 말해서 오브젝트를 대체하는 것처럼 약간 정확하게. 그러면 이거는 자 여기서 2048, 409 정도 했었죠. 여기에서 레이스 해보면은 어때요? 얘하고 비교해 볼까요? 네, 좋은 점은 명확하다는 거지. 명확한데 단점은 뭐야? 너무 명확해. 너무 명확해.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자 대신 렌더링은 지금 섀도우 맵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라이트를 이제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한 개의 라이트 가지고 모든 거를 처리할 수 있는 고급 렌더러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현재. 고급 렌더러에서는 나중에 스카이라는 거 있고 뭐 한 방에 처리하는 것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예를 서 고급 렌더고 자 일반 라이트의 개념에서는 한번 빛이 쏘고 나면 바운스 되는 값이 없어. 빛이라는 게 한번 가서 물체를 닿고 소멸될 때까지 튕겨 나가잖아. 이 바운스의 영향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였던 스카이가 그 바운스를 약간 대체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해. 그리고 심지어 대체하다 보니까 그것도 약해서 빛을 부가적으로 설치를 해요. 속성이라는 부분을 좀 이따 이제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을 설치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빛의 방향이 있지만 이쪽에서 튕겨서 적당한 빛의 방향을 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주 라이트와 보조 라이트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3종 조명 중에 대표적인 이제 키라이트라고 해서 주 라이트가 들어가고 필라이트라고 해서 주 라이트를 보조하는 라이트, 그리고 뒤에서 바운스 반사광의 역할을 주는 갑자기 라이트 명칭을 까먹었네. 헤어라이트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백라이트라고 불리우는 값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명칭을 하는데 지금 두 번째 라이트에 레이트레스 기반을 했는데 여기 너무 불연식 해가지고 요 면에서 여기 보면은 어드밴스 레이트레싱이라는 부분이 생성이 돼요. 자, 이거 생성이 되면서 옵션이 뭐가 바뀌었냐면 기존의 방식에 이쪽에 보면은 샘플링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레이어 오브젝트 형태가 아닌 거기서 이제 뭐랄까 겹치면서 단위 상태를 줄여들게 해서 피를 여기 부드럽게 처리하는 기술을 여기서 사용을 해요. 자, 한번 보시면은 쭉 하나 복사하시고 이번에 이 친구 걸 그대로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봤던 요 이미지와 요 이미지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차이가. 블러가 더. 자, 이 부분을 더 블러를 해보면 섀도우 바이오스 같은 경우 원래 섀도우 맵에서 썼던 이 기술의 스프레이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자, 투명도 관련된 부분도 살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레이의 형태의 같은 샘플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얘네가 정보되는 것들이 틀려져요. 이렇게 두 개의 샘플링을 갖고 퀄리티를 좀 단위를 낮춰버리겠다. 그럼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값에 따라서 여기가 퍼지고 해요. 근데도 약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거의 기술을 조금 다각화시켜서 만든 게 에어리어 섀도우를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존 방식에 있는 내용이나 이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여기에 이게 하나 생겨요. 쉽게 말해서
여기를 중심축으로 해서 흔들어주면 어떻게 돼? 점점 블러가 생기겠죠. 네, 범위를 20방향 정도로 한번 강하게 해볼게요. 어느 정도 블러가 생기는지. 자, 렌더링 속도가 갑자기 많이 느려졌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물들은 가깝기 때문에 선명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바운스가 들어가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 내용들을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섀도우 쪽에서 좀 관리할 때 뭐 전부 다 에어를 쓰면 좋죠. 근데 속도가 관건하고, 굳이 불필요한 거에다 그렇게 쓸 이유는 없기 때문에, 방금 이제 레이트레스 쪽은 많이 좀 적용이 덜 되지만은 섀도우 맵 같은 경우는 은근히 많이 써요. 가짜 라이트 만들 때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섀도우 맵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페이어 보면 섀도우 맵에 돌출 부분에 했는데, 이 라이트에 나는 얘를 제외 대상으로 하고 싶어. 자, 이 오브젝트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얘를 그리고 싶지 않아, 빛을 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언저씨 딱 잡고, 여기 보면은 스클루드 하고 있어요. 확인을 하신 다음에 너는 제외할 거야 라고 하면은 얘는 라이트를 안 받습니다. 자, 우리 요거 말고 섀도우 맵으로 갑시다. 4096도 많으니까 네 1024로 할게요. 빨리 해야지. 자,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 어때요? 라이트를 제외한, 그림자 죄송합니다. 그림자를 제외하는 형상이 돼요. 얘가. 그럼 여기는 그림자 안 나왔죠? 이쪽에 있는.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요 사물을 더 가까이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요 사물 뒷면에서 살짝 야, 얘를 그림자를 제외하려고 하니까 좋지 않네. 얘는 빼고 얘로. 그림자 제외 하면은 여기 입장에서 요거는 안 나와야겠죠. 투가 된, 그죠? 그래서 그림자를 제외한 형식으로 해서 빛을 받는 역할이나 내용들을 제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익스클루드. 또는 반대, 이렇게 하게 되면 얘만 먹으니까 그림자는 쟤만 나와. 그리고 실제 그림자가 제외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라이트를 안 받는 역할을 하죠. 예, 제외 대상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먹게 돼요. 혹시나 제가 저 다이렉션 라이트에 안 먹혀야 돼, 그럴 때는 가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유리창 같은 경우도 투명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제외시켜서 사용하는 기술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유리창 같은 거 제외할 때 이런 거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칼라 부분하고 뭐 관련된 속성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기, 이 세기는 사실 애매합니다. 선택적으로 이게 1이야 2야 이렇게 선택하기엔 좀 그렇고, 이걸 더하기 해서 3 이상이 되면 되게 밝아요. 그래서 라이트가 있고 여기 스카이에 뭐 요갑 있죠. 다 더하기 해서 3 이상 되면은 상당히 밝아요. 눈에 보이는 시점에 맞춰서 차이를 두셔야 돼요. 보통 사용하는 건 한 1.8 이상은 좀 덜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념인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라이트가 정보가 되는 이 세기 같은 경우도 옆에 이제 색깔이 있어요. 그냥 색깔을 그냥 막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파란색이 됩니다. 그지? 근데 요거를 좀 명확하게 쓰고자 한다 그러면 가짜 모습이 되든 진짜 모습이 되든 색을 왜 그 시간대에 뭔가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시면 좋아요. 자, 대표적인 게 색온도입니다. 색온도. 칼빈에 의한 뭐 발표가 돼서 칼빈 주소에 대한 기반을 하는 건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촛불에는 이 색이고요. 네, 칼빈 주소값에는 1500에서 1900.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이 주소만 하면 이 색이 나와요. 네, 여기서는 지금 포토매틱스로 사용하면 나오는데, 지금 포토매틱스 사용하면은 기존의 게 엎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 안 하고 나중에 포토매틱스 전문을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낮 주광 있죠. 여기 요 색깔이에요. 그리고 뭐 대낮 주광 옆에 보면은 정오 무렵에 뭐 햇살 아주 좋을 때, 그리고 청명하고 뭐 우리가 흔히 그 뭐야 언제지? 비 오는 날 밝은 느낌? 그런 것 같은 요 색입니다. 그럼 파란색의 섞임이 약간 있음으로써 정리가 되는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정을 하고, 또 다른 거는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시간적인 도표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여기 딱 여기 써 있을 거예요. 해질 무렵, 해 뜰 무렵, 그리고 뭐 낙석에 있는 해 밝은 해 무렵, 정오, 비 오는 날. 뭐 어떻게 보면은 저녁 근반이 점점 가는 거고, 예, 빛의 열기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근반을 했었을 때 그쪽으로 이제 많이 빠지거든. 도표지에서는 색 온도는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요. 요거에서 이렇게 온도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자, 요거를 간단하게 아까 내가 6시 부분 여기서 봤을 때 6시 부분에 이렇게 하는, 그러면 색깔은 해 뜰 무렵의 색깔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툭 쳐서 원래 여기에 요런 색깔을 가지는, 이렇게 가지는. 그러면은 이 입장에서는 저거 아니지만 노을이라는 형태를 봤을 때는 이게 기본색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늘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배칭을 해서 하늘의 색이 원래는 이렇게 파란 느낌이 많은 게 있고, 예, 노을 같은 데 보시면 무조건 다 적어되진 않아요. 그 시간대에 대해서 매칭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주변 사물에 의해서도 변경이 돼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값이 있고, 뒤에서 백에서 보면 까만색 들어가죠. 그리고 붉은 기반이 들어가는 항목이 많아요. 그리고 파란 거 보이나요? 이런 시간대에서는 파란 게 이렇게 내려오는 값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값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자, 색깔은 이제 온 시켜놓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이게 어두운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변수가 되는 값.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변수 형태를 가지고, 좀 노을에서 뭐 많이 쓰는 값에서는 또 옐로우톤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럼 이런 식으로 변색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의 뒷부분까지 해서 하나의 단일색으로 통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의 유도가 되는 색 온도를 지금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텍스처는 얘가 가지고 있는 색하고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색깔인 거고, 저쪽에서 오는 라이트는 색 온도주에 의해서 색이 잡힌 색깔이란 말이야. 그 부분이 섞이면서 나오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이나 뭐 기타 등등을 제공할 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라이트 정보를 딱 봤었을 때는 색 온도까지가 일단 기본형 베이스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리입니다. 거리. 저 멀리 이제 태양부터 지구까지 왔는데, 빛이라는 곳에 오면은 왔다가 어느 정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보면 그라데이션 처리가 돼야 되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포 값이 있습니다. 포 거에 이거 그 쇼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이건 의미가 없고요. 유즈라는 값을 사용하면 본격적으로 스타트와 엔딩 값이 보여요. 스타트. 여기가 0값이잖아. 이 값이 1.8짜리가 요가 0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까지 처리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야. 이만큼. 그리고 나는 이게 끝나는, 점점점 빛이라는 게 감소 효과를 준다고 했잖아. 사물이 붙으면 뭐 사물이 바운스가 돼서 이 사물이 흡수력이 있고 반사광이 있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점점 사라지는 관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처리를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안의 깊이까지도 갈 수 있는 양들이 적당한 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태양광이라는 게 워낙 세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깊게 가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라데이션 차이만으로 해도 저거는 깊어 라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공하고 거기에 스카이를 딱 제공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자, 이 색을 흰색 기반으로 해서 텍스처로 제공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아까 HDRI 있죠. HDRI 하나 복사를 합니다. 노을 지는 느낌? 요것도 하나의 그런 느낌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노을이 이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아니라 하늘의 색과 이 색에 대한 변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참 이쁘다, 그지? 요거 어때요? 노을 같아요? 이런 거? 그래요. 자,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뭐가 이렇게 길어. 그래서 저장하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맵에서 맵의 조건을, 자, 비트맵 더블 클릭. 죄송합니다. 자, HDRI 이미지를 딱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자, 매트리얼에서 딱 가서 이 텍스처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요. 인스턴스 형식으로 유지를 하면은, 자, 이 텍스처는 뭐냐면 평판형 텍스처를 만든 거예요. 근데 나는 얘를 구체형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구체형의 요거를 가지고 있게끔 해주시면은, 자, 기존의 이제 텍스처를 8번 환경으로 딱 눌러서 아까 전에 있는, 자, 여기 이제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인스턴스형으로 제공. 그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여기서 보여주게 하는 수단이고, 요거는 실제 라이트를 정보화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유즈라는 것을 하게 되면 렌더링을 걸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안 나오네요. 잠시만. 왜 안 나올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원래 뭐 역할이 좀 많습니다. 적용이 먹었는데, 혹시나 제가 이제 먹었는데 확인이 안 되는 형태일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서 백그라운드 쪽을 인바이러먼트 백그라운드로 정리할게요. 딱 해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걸렸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렌더링 하면은 나와야 되는데, 그지? 8번 환경에 대한 요건들이, 제가 이제 하나 실수한 게 F10번에 처음에 텍스처들 정비 안 하려고 텍스처를 꺼놨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제공이 된 것 같아요. 망했습니다. 자, 다시 또 텍스처 끌게요. 적당히 봤으면 될까요? 이렇게 환경으로서 쓴 거예요. 그럼 태양은 이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태양이잖아. 그러면 여기쯤에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양을 좀 변경을 하셔야 돼요. M 누르시고 이거 선택하시고 옵셋으로 이렇게 쭉 옮겨봐요.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럼 태양에서 이렇게 오고 이쪽 방향이 같죠. 그러면은 얘네들의 모양들이 요 라이트로 이제 기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활별 환경에 이렇게 보시면, 자, 요거 정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 보이나요? 원래는 여기가 가지고 있는 텍스처의 정보를 얘가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매트리얼에 조금 더 강렬하게 넣기 위해서 아웃풋에서 밝기를 조정할게요. 1.5 정도. 그러면 이 정도 잡아주시면은 들어가는 양의 밝기가 더 밝아져요. 구해주시면,
또 안 나오네. 잠시만. 이게 약했나? 한 1 정도?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도 보이는데 렌더링 가끔 안 걸리면 보면은 텍스처를 정보를 안 가져가서 자꾸 이 사건이 벌어지네요. 자, 아, 자 보면은 이렇게 밝게 정도가 이제 들어가죠. 요거를 라이트에서 얘네들이 쉐이딩 모드로 해서 보고서 정리하는 거라 이쪽 면에서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아이고 머리나. 색깔들이 들어갑니다. 예, 정보를 잡으실 때는 이렇게 이제 스카이나 HDR의 환경에서 매칭을 하는 값들을 정리를 하시는 거고, 일단 텍스처가 들어간 거 방지를 위해서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이게 없기 때문에 맵의 형태 아닌 요 텍스처의 단일 값을 쓴다고 보면 되고, 여기서 많은 내용을 포장하기 때문에 강약 조절을 하고 그림자를 좀 제공하는 것만 잘해도 기본적인 색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렉션 라이트가 이제 이렇게 섀도우 맵으로 하게 되면은 옛날 감성 좀 느끼지. 근데 실제 좀 더 정리하려 그러면은 이거 매칭을 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용되는 것이 얘하고 같이 라이트 연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트리얼 부분이에요. 매트리얼. 자, 매트리얼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이 친구 텍스처가 네, 스포에서 딱 찍으면은 여기 자 나오죠. 여기에 제가 이제 스페큘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오늘따라 좀 말썽이 많네. 둘, 셋. 원래는 이제 여기가 가지고 있는 매트리얼의 정보를 이렇게 밝기 정보를 하게 되면, 아유 죄송합니다. 밝기 정보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스페큘러 양까지 다 포함을 하게 돼요. 실시간으로 이제 정비하는 거와 뷰즈로 잡고 렌더링을 해보면 처음에 가정을 했던 것보다 좀 더 밝은 색깔로 지정을 합니다. 자, 이게 또 스페큘러 보면은 나오는 양에 따라서 금속일 때 더 밝은 양, 뭐 할 때 밝은 양 하잖아. 기본 베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재질에 대해 스페큘러 잡으면 강약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얘가 가지고 있는 텍스처를 강약 조절해서 만들어서 스페큘러 레벨로 넣게 되면 이거를 최대 정보로 해서 흰색과 검은색을 얘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으면은 약간 그 모양에 맞춰서 밝기 정보를 하는데, 자, 여전히 텍스처 정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모양새는 동일할 겁니다. 자, F10번 다시 한번 텍스처로 점점 공개를 하는데 자, 해서 이렇게 보면은 요거 값에 대해서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툭 치시면은 가지고 있는 스펙의 양이 아까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스펙의 양이 이 정도죠. 어둡게 그려진 값이 진행이 돼서 이 포인트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면은 스페큘러가 이제 없었을 때 단일색으로 이만큼의 세기를 주어지고 색을 파란색으로 한번 주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이시나요? 아주 강렬하죠? 자, 이 부분을 강약 조절을 해서 라이트의 강도를 해서 얘가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이런 표현력을 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색 속성이나 이런 기반들이 얘네들을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실 라이트와 진짜 라이트, 가짜 라이트 구분이 좀 명확해야 되는 게, 자, 라이트 속성에서도 보면은 세 가지 타입이 들어가요. 이게 매트리얼에, 요거 한번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시죠? 자, 요거 지금 제가 넣은 스페큘러,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여기 딱 하면은 디퓨즈 색상, 스페큘러를 일단 제어해 볼게요. 원래 색상, 그리고 요거를 쉐이딩 하면은 음영 보이죠? 그리고 얘가 음영이 보여진 거에서 바운스 되는 반사광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반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만약에 다이렉션 라이트의 이 값에 옵션을 보시면은 쭉 가서 보면 어디 갔나요? 타겟 다이렉션 여기 있네요. 예, 어드밴드 이펙트라는 부분에 가시면은 디퓨즈, 스페큘러,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는 거예요. 앰비언트는 자동으로 쉐이딩 모드에 의해서 나오는 그림자 역할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스펙을 꼈을 때 얘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 빛나는 게 없어요. 아까 전에 내가 매트리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옵션을 꺼버렸기 때문에 빛나는 게 없어요. 만약에 디퓨즈를 꺼버리면, 자, 디퓨즈를 꺼볼게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스페큘러만 나죠? 내 몸에서 원래 기본 베이스의 컬러 값이 아니라 스페큘러 영양값만.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 스펙이라는 것들을 스펙이 안 나오는 거는 아마 매트리얼에서 이걸 안 줘서 그럴 거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내가 이 재질마다 하나하나씩 부과를 해서 각각의 스펙과 뭔 내용을 하게 되면 각 재질의 역할을 하죠. 오브젝트 텍스처를 만들었지만 스펙을 일일이 텍스처로 그리기 싫으시면은 오브젝트를 뜯어서 매트리얼을 여러 개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재질, 얘가 가지고 있는 재질을 각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퓨즈하고 스펙이 라이트의 정보라면은, 자, 주인 라이트가 이거, 자, 보조 한번 간단하게 해본다면, 얘가 이제 보조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은, 자, 필라이트라는 부분에 이렇게 정보를 주고, 원래 주 라이트보다는 양이 엄청 줄겠죠. 그리고 색깔 톤이 연해지는 과정이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스펙이라는 부분들이 얘는 살 수가 없어요. 스펙이라는 건 여기가 라이트라는 반증이거든. 확산광이라는 거는 디퓨즈에서 좀 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스페큘러는 직접 빛을 받지 않는 한 안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잡을 때도 부조라이트야 라고 선택하면, 그리고 이제 요거 그림자도 원래 라이트가 주광 라이트 기반이잖아. 그래서 섀도우 맥과 여기 강약 조절을 하는 요거 256 정도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과정들을 많이 정리를 해. 자, 여기하고 주황 라이트는 아까 전에 있는 요거 에어리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카이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하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라이트가 제공이 됩니다. 한번 이제 렌더링 하는 거 보고, 아직까지는 옴니나 스팟라이트 뭐 이런 것들은 다 설계된 건 아니라서 기본 베이스가 들어오는 라이트 정도?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은 좀 유치를 해요. 자, 그런데 원래 이제 우리 작업할 때는 여기가 아니라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빛 들어오잖아.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다이렉션만 본다면, 자, 이거는 의미가 좀 없어서, 자, 요거에서 이렇게 써요. 뭐 좀 보기 위해서 이 부분에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상으로, 그리고 내가 써야 될 뭐 낫신에 가까운 것에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빛을 통해서 얘가 들어오는 거죠. 이 구멍을 통해서 한 3시쯤으로 한번 죠. 그다음에 각도를 좀 흘려버립니다. 이렇게. 모양새가 좀 이렇게 들어오면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에 8번 환경, 요거 스카이 쪽에서도 이게 1값 정도 되면 이렇게 올라와요. 최대 형태를 제공하는 값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한 0.6 정도 사용을 하시고, 텍스처의 바이오스 값만 지원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환경에서 내부 쪽이면 내부 쪽 환경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맵을 하면 되겠죠. 예, 그런 걸로 해주시면은, 텍스처에서 쓱 돌아가는 빛이, 자, 요거는 스카이 쪽에서 나오는 값이 지정이 된 거고, 이쪽에서 빛 쫙 들어와서
그림자가 딱 지정되는 값은 여기에서 이제 밝기를 지원할 거예요. 조금 더 밝기를 세게 해줄 땐 좋겠죠. 툭 치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원하는 값보다는 조금 더 강렬하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려서 빛이 제일 많이 맞닿는 고리가 여기죠. 그럼 여기에서 옴니를 한번 살짝 발현을 해볼게요. 툭 키시고, 얘는 여기에 색깔 값을 그대로 좀 유지할 것 같아요. 칼라 색깔 값을 스포이드를 해서 이 색깔로 살짝 합니다. 원래는 이제 흰색 근사치를 하는데 요거는 0.45 정도, 아니 0.5 정도 지원을 하고 거리값도 두셔야 돼요. 선택, 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현. 네, 이런 값에 대한 형태를 한번 제작을 하면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봅시다. 빛이 들어와서 여기서 되는 빛을 산란시키는 이런 값이 만들어져요. 딱 이렇게 스카이라이트, 다이렉션 빛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옴니 하나, 베이스가 되는 텍스처를 이제 기본화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설치된 거는 각 라이트에서 어떤 거고 사물이 어떤 빛을 더 낸다 라는 조건하에서 보호신간에서 제공을 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은 설치 부분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기본형 베이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결과를 이런 식으로 정리. 자, 기본적인 형태만 베이스로 보면 요거고, 여기 이제 입체적으로 바운스 되는 라이트나 실제 라이트가 몇 개 더 설치된, 그리고 포인트 살리는 과정, 그거까지 해가지고 최종 마무리 할 수 있게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